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부등식의 기본 성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당연하게도 우리는 늘 새로운 단어 나갈 때마다 단어명에 들어가는 부등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이해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부등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학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부등호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부등호라는 것을 사용해서 이제 수나 식의 대소관계를 나타낸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여기 있는 이 부등호라는 말, 부등호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초등학교랑 중학교 때 부등호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학습을 해오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등호라 그러면 흔히 네 가지 기호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런 기호들이 있죠. 이런 기호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전부 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는 전부 다 왼쪽이 어떤 비교 대상의 주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칠까요? 영어로 치면은 예를 들어서 왼쪽이 보통 주어고 오른쪽이 목적어고 가운데 있는 이 부등호들이 동사의 역할을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전에도 수업 시간에 몇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이 수학의 발전 자체가 서양에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영어에서 쓰는 영미권에서 쓰는 그 어순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순으로 이제 서술이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런 부등식을 쓰면요. 요런 부등식을 우리가 어떻게 읽냐면은 3이 1보다 크다 이게 아니라요. 1은 3보다 크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1은 3보다 크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읽어주시면 된다. 항상 이제 우리가 비교하고자 하는 주체가 왼쪽에 들어가고 비교하는 어떤 대상이 오른쪽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1번을 보시면 요 부등호가 있고 B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읽는다고요? A가 B보다 크다라고 읽으시는 거예요. 이걸 구분하시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소위 말해서 이제 수학에서 우리가 쓰는 하나의 문법, 어법인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은 굉장히 수학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별거라고 B가 A보다 작다 똑같은 말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똑같은 말이지만 서술하는 주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제 사고관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요. 아무튼 1번 보시면 A가 B보다 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면이라는 이제 조건을 달죠. 이것도 언제나 말하면 가정이에요. 우리는 B랑 A 대소관계가 존재하는 A랑 B 두 숫자를 생각했을 때 똑같은 숫자를 더해주는 거예요. A랑 B에다가 똑같이 C라는 숫자를 더해줬을 때 당연하게도 우리는 이 대소관계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양변에 똑같은 숫자를 더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항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하죠. 똑같은 숫자를 더해주면 대소관계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성질이 있다 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즉 우리가 1차 방정식 내지 등식에서 썼었던 이항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다. 부등식에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물론 개인적으로 이항이라는 표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자, 아무튼 2번으로 넘어가시면 똑같이 이제 A가 B보다 큰 상황을 가정을 하고 있어요. A가 B보다 큰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데 자 이때 곱해주는 C의 숫자를 양수인 걸로 이제 상정을 합니다. 양수인 걸로. 근데 이제 어떤 원리가 들어가냐? 곱해지는 숫자가 양수면은 지금 요 식을 보시면 A 곱하기 C의 의미고 B 곱하기 C의 의미죠.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에 똑같은 숫자를 곱해준 거예요. 0이 아닌 양수를 곱해줬죠. 이러면도 우리는 이 좌변과 우변의 대소관계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다 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건 우리가 등식에서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등식에서 A랑 B가 같으면 AC 곱하기 AC랑 BC가 이제 서로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랑 동등한 원리라는 거죠. 근데 3번에서가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거예요. 자, 3번 일부러 이제 분수의 형태로 표현해 봤는데 A가 B보다 클 때 이번에는 곱해주는 숫자가 음수인 거예요. 지금 나눗셈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늘 말하지만 수학에서 나눗셈은 어떻게 생각을 해주기로 했냐면은 이 분수 형태의 나눗셈은 역수를 곱해준다. 역수를 곱해주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즉 뭐야? 우리는 그냥 음수 C분의 1이라고 하는 음수를 곱해주는 거예요. 음수를. 좌변과 우변에 동일한 음수를 곱해주는 건데 이럴 때 이제 이 대소관계가 역전이 된다. A가 B보다 크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C가 음수기 때문에 이 대소관계가 이렇게 역전이 된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등식을 다룰 때는 양변에 음수를 곱해줄 때는 대소관계가 반드시 역전이 된다. 이런 거를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2번과 3번에 해당하는 예를 각각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요 부등식을 그대로 쓰죠. 자, 1은 반드시 3보다 작습니다. 그죠? 여기다가 제가 자, 두 가지 변화를 줄 건데 첫 번째로는 양변에다가 똑같이 양수에 해당하는 2를 곱해볼게요. 그리고 3이라는 숫자에도 양수에 해당하는 2를 곱하면 좌변은 2고 우변은 6이죠? 그러니까 대소관계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요번에는 어떻게 쓸 거냐면 1이랑 3이라는 숫자에다가 마이너스 2라는 숫자를 곱해보죠. 자, 마이너스 2라는 숫자를 곱해보면 여전히 절대값만 생각했을 때는 우변이 더 클 겁니다. 그죠? 절대값만 생각했을 때는 우변이 크지만 부호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음수의 시스템에서 절대값이 큰 녀석이 더 작은 숫자가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6 중에 비교를 하면 마이너스 2가 더 큰 숫자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변에 음수를 곱해줄 때는 대소관계가 역전이 된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요약을 해놨죠. 좌변과 우변에 같은 수를 곱해줄 때는 이 곱하는 수의 부호에 따라서 부동호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생각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이제 부등호의 사칙연산, 부등호가 아니고 부등식의 사칙연산이라는 이제 개념을 정리를 해놨는데,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문장을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두 수 x, y에 대하여 조건을 주고 있습니다. x라는 녀석이 a보다 크고 b보다 작을 때, y라는 녀석이 c보다 크고 d보다 작을 때, 다음 식의 값의 범위는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x랑 y는 주어진 범위 안에선 어떤 수가 돼도 상관없다라는 점이고, 또 x랑 y는 서로 상관이 없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 두 문자를 이제 함수에서 많이 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둘이 x랑 y가 서로 이제 상관관계가 1도 없는 그런 서로 독립적인 변수다라는 걸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문자가 너무 많으면 우리가 헷갈리니까 x라는 녀석과 y라는 녀석에 대해서 상황을 한번 부여해 봅시다. x라는 녀석은 예컨대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경우, y라는 녀석은 뭐 3보다 크고 4보다 작은 경우로 생각해 볼게요. 이때 x 더하기 y의 값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줄 수 있냐면 가장 이제 아래에 해당하는 작은 케이스 같은 경우는 1과 3을 더한 케이스라는 걸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 주실 수가 있어요. 단 1 더하기 3이 될 리는 없으니까 x 더하기 y도 4가 될 리는 없겠죠. 그래서 4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수가 있고요. 또 x 더하기 y가 2랑 4를 더했을 때 가장 커지는 케이스 6이 이제 오른쪽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x 더하기 y의 값은 x랑 y가 주어진 범위 안에 있으면 4보다 크고 6보다 작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까지 쉬운데 이제 x-y, 이 녀석은 조금 더 생각해 주셔야 될 거예요. x-y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한수에서 다른 한수를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 생각을 해보시면 x-y가 제일 작으려면 x에 해당하는 숫자는 작을수록 좋은 건데 y에 해당하는 숫자는 클수록 이제 여기다 쓰면 헷갈리니까 여기다 씁시다. x에 해당하는 숫자는 작을수록 좋을 텐데 y에 해당하는 숫자는 클수록 이제 작은 숫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x에 해당하는 1을 써주고 y에 해당하는 4를 써주면 이제 제일 작은 숫자 마이너스 3이 나온다 라는 거예요. 반대로 제일 크게 되려면은 x라는 숫자는 커야지 좋은 거고 y라는 숫자는 작아야지 좋은 겁니다. 그래서 x에는 제일 큰 숫자 2, y는 제일 작은 숫자 3,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xy 같은 경우를 보면요, 우리가 역시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선생님 덧셈 때처럼 그냥 제일 작은 케이스는 1 곱하기 3으로 쓸 거고 제일 작은 케이스는 2 곱하기 4로 쓰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자, 이런 걸 볼게요. 이번엔 상황을 조금 다르게 구해서 제가 x가 뭐 예컨대 똑같이 1부터 2인데 y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마이너스 3부터 이거 반대로 썼네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케이스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요 케이스랑 우리가 x, y를 계산할 때 어떤 숫자가 제일 작고 어떤 숫자가 제일 클 것인가를 고민을 한다면은 당연하게도 x는 양수, y는 음수잖아요. 우리가 아까 부등식을 다룰 때 음수를 곱해주는 케이스는 부등호의 대소관계가 역전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은 언제 가장 작지 생각해보면 일단 x는 양수, y는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아까 결국 양수 곱하기 음수, x, y라는 숫자는 반드시 음수가 나올 텐데 이 음수는 절대값이 클수록 오히려 작은 숫자라고 했어요. 절대값이 큰 케이스를 생각하니까 이번에는 왼쪽 끝에 있어야 되는 숫자가 2 곱하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이 돼야만 한다는 것이고요. 오른쪽 끝에 있어야 하는 숫자는 반대로 절대값이 제일 작은 숫자 1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예요? 케이스마다 너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요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이 경우는 음수 양수일 때, 뭐 양수일 때 다 케이스가 달라요. 이거를 또 뭐 플러스 3으로 고치냐에 따라 뭘로 바꾸냐에 따라 다 얘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 직접 계산해 봐야 돼요. 뭐 요렇게도 예를 들어서 계산해 보고 뭐 요렇게도 계산을 해 보고 또 뭐 요렇게도 계산을 해 보고 뭐 이렇게 하나하나 계산을 해 본 다음에 가장 큰 숫자랑 가장 작은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역시 분수의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역수를 곱하는 곱셈이랑 동일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y분의 x라는 걸 생각하면 자, 일단은 이 케이스로 생각해 볼 거예요. 모두가 양수라면은 자, 제일 작게 달려면 y는 작을수록 좋을 거고 이번에는 x는 클수록 반대로 얘기했네요. 자, y가 클수록 숫자가 작아질 거고 x는 작을수록 숫자가 작아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야? x는 제일 작은 숫자, y는 제일 큰 숫자가 이제 최소에 해당하는 저 왼쪽 끝에 해당할 거고요. 반대로 오른쪽 끝 같은 경우는 분자는 커질수록 좋고 분모는 작아질수록 분수가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모는 제일 작은 숫자, 분자는 제일 큰 숫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y분의 x의 범위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역시도 우리가 이제 y값, x값이 음수에 걸쳐질 때, 음수랑 양수가 같이 있을 때 각 경우마다 다 다르게 생각을 해주셔야 하고 뭐 해당하는 케이스들에 대해서 직접 계산을 하나하나 일일이 값을 확인해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곱셈과 나눗셈, 부등식에서 자고로 곱셈이랑 나눗셈이랑 이 두 가지 나타날 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의를 해줘야 된다 라고 강조를 계속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부등식에 대한 기본 성질과 부등식의 사칙연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